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7일 오후 8월의 첫 번째 방송이네요. 저희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에 어저께도 여러분들 뭐 저녁 늦게까지 또 TV 시청하신 분들 은근 계시죠. 이제 올림픽이 요번 주 이제 이틀 남았, 오늘까지 하고 오늘하고 내일까지, 내일 폐막이죠. 그러니까 요즘 올림픽 때문에 그래도 좀 웃는 분들이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그죠? 특히나 구기 종목 중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래도 요즘 이 더운 날씨에 그래도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도 좀 웃게 만들어주고 하는데, 근데 요번에 올림픽이 무관중이잖아요. 거의. 관중이 거의 없잖아요. 무관중으로 하니까 솔직히 올림픽이 여러분들 어때요? 딴 때는 올림픽 할 때 항상 우리 기억나시죠? 옛날에 거의 뭐 국민 행사였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응원하고, 그죠? 근데 요번 올림픽은 특히나 좀 그런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 물론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올림픽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막 목숨 거는 그런 것도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 관중들이 없으니까 마치 무슨 뭐 연습 게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밖은 다 텅 조용하고 그냥 게임.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게 사운드라든지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방송도 만약에 제가 열심히 그냥 방송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질 않아. 그러면 관중 없는 게임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또 때로는 저를 욕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이게 고마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또 올림픽 하면 이제 그래도 요번 올림픽은 3년 뒤에요. 4년 뒤는 아니고. 그죠? 3년 뒤에 또 하는데 하여튼 이틀 동안 또 열심히 응원해야겠네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전화번호는 02786-1022-1023 그리고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지금부터 걸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항상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드리고 있죠? 저번 주에 어떤 분 되셨나요? 네, 8676님하고요. 5788님, 2040님 되셨네요. 집으로 상품권 배달할 거고요. 오늘도 역시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무료 문자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이반장 사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얘기가 있을지 없을지 오늘 또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화 주셔서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반장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남자끼리 사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남자끼리도 사랑하는 거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대전이요. 송기섭이에요. 누구요? 송기섭. 송기섭님. 대전이에요. 사시는 곳이 어디요? 대전. 대전이요? 연세가? 대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학년. 7학년? 주식 경력은? 주식 경력은 좀 하다 말다 해가지고 경력은 많이 돼요. 옛날에는 그 직원들한테 샀다 팔았다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기사님, 지금 전화기를 약간만 띄워서 얘기해 주세요. 약간만 띄워서. 예. 훨씬 낫네요. 기사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진 시스템. 네? 진 시스템. 킨 시스템이요? 진 시스템. 매수가 얼마요? 1,750원. 1,750원 비중이요? 20%. 20%, 예. 또 있나요? 불러주세요. 오리엔탈 전공. 5,200원에. 15%. 15%, 예. 프리엔트 전공. 어떤 거요? 프리엔트. 예. 그게 32,550원. 예. 그게 40%. 이게 맞네. 예. 그리고 모바이어 프리언즈.
예. 그게 10%. 예. 가격은 4,630원. 4,630원. 예. 예, 그리고 그 쿠리엔트가 정지가 되면서 그게 문제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죠, 그게? 아,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제가요, 한번 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한번 예.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진 시스템. 예. 그리고 어플라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예, 한번 계좌 상태 쭉 볼게요.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 일단 비중이 제일 높은 거는 당연히 큐리언트예요. 큐리언트. 예, 나머지들은 뭐 비중이 15%, 뭐 20, 10% 뭐 이러니까 그나마 좀 난데, 일단 큐리언트에 대해서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큐리언트라는 게 왜 어떤 종목이고, 이거 큰일 나는 종목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 정지가 돼 있잖아. 그죠? 예. 그래요. 거래 정지가 5월부터 해가지고 거래 정지가 걸려 있는데, 이 큐리언트라는 회사가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사셨죠? 무슨 치료제 뭔가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치료제 만드는 게, 그러니까 얘네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얘네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다? 쉽다? 글쎄요. 일단 이 큐리언트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큐리언트라는 회사가 쉽게 말하면 신약 개발하는 회사에 가까워요. 근데 신약 개발, 나 큐리언트라는 회사 못 들어봤는데? 이게 제약사야? 아니에요. 제약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얘네 같은 경우에 임상을 어떤 후보 물질을 딱 뽑아. 후보 물질을 이게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약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후보 물질을 딱 뽑아요. 그래서 그 후보 물질을 얘네가 끝까지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게 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임상 뭐 이상이나 뭐 요 정도까지만 개발을 딱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임상 이상 정도 되는 기술을 딴 데다 파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신약회사라고 하기에도 애매해. 왜냐면, 근데 신약회사는 뭐 아니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신약회사 또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해. 왜? 신약 후보 물질을 어느 정도 개발을 해가지고 한 임상 2상 정도까지만 개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3상이나 이런 데는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개발을 하려면. 그러니까 야, 우리 돈 없으니까 우리 기술 이 정도까지 우리가 기초 개발을 했으니까 니네가 사가. 그런 다음에 니네가 개발해. 그래서 이 기술료 우리한테 좀 나눠주고 줘. 이게 이 큐리언트 회사의 이 돈 버는 구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큐리언트 회사가 들어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 회사가 거래 정지가 됐나요?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큐리언트라는 회사가 왜 혹시 거래 정지됐는지 아시나요? 우리 기사님? 거시기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이익금이 미달돼가지고 3억인가 못 벌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익금이 미달이 아니라요. 이 큐리언트가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 기술만 좀 있는 회사야.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대신 그 기술을 가지고 얘네가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자기네가 다 상품화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야, 니네가 가져가서 이거 더 돈 많이 드는 실험은 니네가 좀 해라. 우리는 여기까지만, 또 후보 물질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 임상, 한 1, 2상까지 이렇게 우리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니네 또 다른 회사에 팔고 이런 회사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거 아세요, 선생님? 그런 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워낙 상장하려면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네. 그래가지고 뭐 테슬라 뭐 상장도 있고 해가지고 몇 가지 예외적인 상장을 둬서요. 야, 니네들이 이게 지금 상장 워낙은 주식시장에 들어올 만큼의 니네가 안 돼, 능력이. 그런데 니네 기술력이 보니까 니네 기술력 같은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니네 이렇게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가지고 그 돈이나 이런 어떤 주식 상장한 이 혜택을 가지고, 그런 돈 가지고 니네가 앞으로 회사를 키울 수 있게 우리가 몇 년 동안 상장을 해놓고, 워낙은 상장 절차에 그 상장 기준이 안 돼도 봐줄게. 그러니까 그 안에 니네가 빨리 능력을 키워서 정식으로 상장할 수 있는 기준까지 들어와. 이런 식으로 봐주는 게 기술특례 상장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기술특례 상장으로 해가지고 여기 주봉을 보시면 얘네가 한번 주봉을 볼게요. 얘네가 2016년도에
이렇게 기술 특례 상장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주식시장에.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했죠. 야, 니네 워낙은 능력이 안 되지만 니네 자격이 안 되는데 일단 우리가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빨리 상장 요건을 갖춰 정식으로 이거거든요. 근데 예. 얘네가 지금 2016년도에서 2021년을 빼보세요. 몇 년이에요? 5년이죠. 한 5년 되나요? 5년. 예, 기술 특례 상장에서 5년 뒤에 얘네가 상장 요건을 채워야 돼요. 예. 그런데 큐리언트가 그 상장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본 그 매출이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 요구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나와야 돼요. 예. 근데 큐리언트 혹시 여기 지금 재무제표에 그게 잡혀 있는지 제가 그걸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큐리언트 매출이 여기엔 안 나와 있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회사 큐리언트의 매출이 그 기본 요건에 부적합해요. 미달이에요, 미달. 이 아마 이 얘네 분기 매출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렇게 되나? 뭐 되게 작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5년 동안이나 니네 매출 요건이 안 되나 뭐 이런 요건들이 안 돼도 봐줄게. 대신 5년 안에 니네가 빨리 능력을 키워 그랬는데 큐리언트가 능력을 지금 제대로 키웠어요, 못 키웠어요? 현재까지는. 못 키웠는 값이네요. 못 키웠잖아요, 그죠? 예. 못 키웠으니까 이제 야 니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5년이란 기회를 줬는데 야 니네 5년 동안에 이렇게까지 매출도 안 나오고 이게 뭐야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니네 이렇게 되면 곤란해. 그리고 5월 달에 거래 정지시킨 거예요. 이제 그 기간이 다 돼서. 예. 그래서 언제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 거래 정지 걸려 있는 이유가 시청자 여러분들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가 이제 이게 3개월이죠. 3개월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5월 아마 이게 다음 달, 그러니까 요번 달이구나. 요번 달 중순인가에 얘네가 상장 결정을 해요. 폐지. 그거 아세요, 선생님? 예. 그 증권 담당부하고 예. 예를 한 번씩. 꼭 근데 통화를 해요. 요번 달 솔직히 말해서 요번 달 중순에 이제 이 회사의 운명이 결정이 돼요. 상장 폐지를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예.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거 상장 폐지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몰라요. 그것까지도.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뭐 왜냐하면 얘네가 분명한 거는 자격 요건은 상장 폐지에 대한 자격 요건은 맞아요. 왜? 5년 동안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건 맞잖아요. 5년 동안 예. 기회를 줬는데 그 5년 동안의 기회를 어쨌거나 뭐 기술력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그 회사 얘기고 그리고 어쨌거나 5년 안에 그 매출도 어느 정도 일정액이 나오고 뭐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장 폐지 조건에는 맞아요. 기술특례 상장 이제야 우리 더 이상 어드밴티지 안 줘. 나가.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조건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요번에도 그거 아시죠? 뭐 남아공인가 해서 저도 기사 왔는데 이 회사 코로나 치료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뭐 이상인가 뭐 들어간다며요. 예. 이상 들어갔다 오더라고요. 예, 이상 뭐 들어가나 성공했나 뭐 그 기사도 제가 뜬 거 봤거든요. 제가 그쪽 관심들이 있어서. 그런데 일단은 제가 아까 주봉을 살짝 보여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가 2016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한번 주봉을 보세요. 쭉 한번 보세요. 주가가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상승을 했어요. 아니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야 주식 가지고 한번 해먹었어. 이런 모습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회사가 막 저 밑으로 꼬꾸라지면서 막 위험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5년 동안의 주봉이거든요? 한번 이 회사의 주봉을 보자는 거야. 뭐 그렇게 해먹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막 아주 어렵게 막 저기까지 가는 아주 위험한 사태를 만들지도 않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 그냥 꾸준하게 자기 길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제 생각을 전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회사의 지금 현재까지의 한 모습은 분명히 상장 폐지에 그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술특례 상장으로 해서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이 회사의 기술인데 그럼 이 회사의 기술이 없냐? 좀 전에도 말했지만 뭐 이 회사 먹는 코로나 치료제 지금 뭐 남아공에 임상 뭐 들어가게 했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회사가 쉽게 말하면 한탕 해먹는 사기치는 회사는 전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게 8월 17일 날인가? 8월 16일인가? 8월 17일인가? 8월 16일 날이요. 16. 근데 16이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7일이겠지? 그러니까 17일인가 뭐 아마 그날일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제가 봤을 때 상장 폐지를 어쩌면 면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 말인지가 되시죠? 예, 그렇게 예. 따진다면은 이 회사 지금 32,500원에 40%인데 워낙 그것만 빼고 본다면 그렇게 무리한 가격에 매수했다고 전 그렇게는 안 봐요. 뭔 말인지가 되시죠? 예.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약 개발에 너무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개발 하나가 성공을 못했을 시에는 그거에 대한 부담이 그대로 와버리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후보 물질을 개발해가지고 어느 정도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넘겨버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일반적인 신약 개발을 한 제약사들이나 바이오 회사들하고는 좀 틀려요. 수익 구조가 그건 맞아요. 왜냐 리스크도 틀려요. 좀 덜 위험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 주가를 막 이렇게 막 뽑고 막 이랬으면 제가 이 회사 좀 뽑아먹는 그런 게 이미 한번 나갔구나. 그래서 안 좋게 볼 텐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일단은 요 정도 가격대라면 만약에 뭐 지금 상장 폐지가 결정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뭐 상장 폐지 결정되면 빨리 팔아야죠. 그냥 무조건.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상장 폐지를 면한다. 그러면은 일단 좀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가져요. 개인적으로.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선생님 지금 비중을 40%나 가져가는데 이 회사 40%까지 가져가기엔 리스크예요. 그래서 한 20%만 가져가고요. 요번에 상장 풀리면은, 요번에 그 거래 풀리면은 한 20% 정도는 현금화하고 20%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번에 저 상장 그 하면은 그냥 이 시세에 그냥 팔아보려고 그래요. 손해 보고. 아니 근데 무조건 팔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한 20% 정도는 선생님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회사 그런 걸 봤을 때. 20% 네? 정도는 상장되는 날. 네, 20% 팔고 20%는 그냥 들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통장해가지고 그냥 싹 팔아버리고 싶어요. 그래도 20%는 들고 갑시다. 3,300원이라도 손해보고 그냥 팔아보려고 그래요. 20% 들고 가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도 이제 차트를 빨리 하겠는데 5,200원 정도 매수가 하셨는데요. 요런 것들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시세를 어때요? 쭉 하고 이렇게 뽑아버렸죠. 누가 봐도. 이렇게 개별주가 이렇게 시세를 뽑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이어서 올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좀 전에 말했던 큐리언트가 이런 모습이 한번 제대로 나오거나 이랬다면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냥 선생님 말대로 다 매도시켰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특별히 올라올 만큼 그렇게 매력이 아주 큰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그 업황에 대한 분위기 탔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15%밖에 안 들고 계시지만 이거는 그냥 매수가 위에 좀만 올라오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웬만하면은 그냥 현금화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손실 안 보는 범위 정도에서. 5,200원 정도 오면 팔아버려요? 네네네. 5,200원 정도 오면 팔아버리고. 예, 그냥 팔아버리세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먹겠다고 굳이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봤을 때 그럴 확률이 되게 적을 거예요. 먼저 팔아보라 그거죠? 예, 그냥 그 정도에. 그리고 진 시스템인데요. 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신규 상장 패턴으로 보셔야 돼요. 신규 상장 패턴으로 얘는 한 17,000원 정도 위에서 지금 얘는 다시 여기 지금 17,000원을 못 올리고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죠. 근데 선생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 가격 있죠. 이 가격이 지금 한 14,000원 정도 되는데요. 얘 저점이었던 게 14,000원, 14,500원, 14,000원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14,000원 깨면요. 얘는 전량 다 손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4,000원 깨면요. 얘 이 밑에 깹니다. 최저점이었던 게 얼마예요? 15,000원 정도, 14,000원 되는데요. 얘 이거 깨고 내려간다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손절매 가격을 14,000원이면은 그냥 만약에 14,000원을 깬다 그럼 얘는 그러니까 14,000원이 아니라 얘 16,000원, 16,000원 깨면은 얘는 손절하셔야 돼요. 16,000원.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얘는 이제 혼동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19,000원에서 뭐 요 정도 뭐 2만 원 사이 정도 되면요. 얘는 그냥 이익 실현 해주세요. 아시겠죠?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또 위로 올라가면 이익 실현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매수가가 4,630원 비중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시세를 막 열심히 막 뽑았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주가가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엄청 싼 주가도 아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그냥 이 수급에 따른 흐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요 정도 10% 정도 되면은 한번 좀 더 가져가 보셔도 특별히 아주 위험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손절 라인은 드릴게요. 손절 라인은요, 얘는 3,900원 있죠, 선생님. 3,900원. 3,900원 깨지면 손절 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좀 더 지켜보면서 가져가시는 걸로 할게요. 3,900원이 손절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얼마 정도 매도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매도는 봤을 때 한 5,000원, 이 고점 깨는 거 너무 노리지 마시고요. 어플라이언스가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한 5,000, 한 4,500원 선 근처까지만 가면은 그냥 이익 실현하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5천 한 4,500원 정도. 예. 그 정도는 이익 실현. 그리고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선생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습니다.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뭐 저희 방송은 특징이 있잖아요. 저희 방송은 뭐 많은 종목들을 막 이렇게 차트로 막 하는 그런 상담 프로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 기업의 내용, 그리고 뭐 제가 탐방하는 회사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전혀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못 듣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접근에 대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차트로 빨리빨리 하시면서 아유 나는 뭐 회사가 중요하고 그런 거 없어, 나 그냥 차트로 해가지고 그냥 난 그런 식으로 주식하면 돼 하는 분들한테 진짜 곤욕인 방송이고요. 아닌 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이건 보시는 분들이 갈릴 수밖에 없고요. 근데 필요한 분들한테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반장님. 아유,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오인숙입니다. 오인숙님. 네네. 예, 오인숙님 연세가? 지금 43이요. 43, 주식 경력은? 네네. 8개월 됐어요. 8개월이요? 네네. 저 목소리만 듣고 우리 그 나이가 제 나이인 줄 오인할 뻔했어요. 네. 주말마다 맨날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8개월 정도 네네. 되셨는데 8개월 되신 분들이 저희 방송 보기에 어때요? 8개월 된 분으로서 이게 좀 이 포인트들이 이렇게 자기가 주식하는 포인트들하고 맞아요? 아니면 난 저렇게 어려운 거 싫어. 그냥 나는 차트 뭐 이런 거 정고점 뭐 돌파 뭐 이렇게 추세선 뭐 볼린저 밴드 등등 뭐 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그런 게 맞아. 어때요? 네, 저는 이 반장님 거 보면서 솟을 때 사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그거만 예. 배우셔도 큰 거예요. 아유, 잘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는구나를 예. 보면서 느껴요. 그런 것들은 꼭 배워놓으시면 진짜 자기가 크게 한번 위험을 아마 넘길 수 있는 것들이 될 거예요, 진짜. 근데 이렇게 진짜 속된 말로 우리가 뭐 피레침, 엑스침 네. 이거 딱 솟은 것들 그거 진짜 그랬을 때 사면은 거의 손해 본다는 거를 진짜 실전에서 보시죠, 계속. 네, 맞아요. 제가 사면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솟을 네. 때는 절대 이렇게 쉽게 말하면 피레침이 팍 하고 솟을 때는 절대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먹을 확률도 있어요, 몇 프로. 그런데 확률적으로 깨질 확률이 95%고 먹을 확률이 5% 미만이면 어떤 확률에 승부 걸겠어요. 그죠? 네네.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이게 꼭 네. 확률대로,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주식은 점쟁이가 아니에요. 근데 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보면 주식을 점쟁이 같이 하세요. 매수가 얼마까지, 목표가 얼마까지, 딱딱딱. 그리고 몇 개월에 얼마까지 갈까 말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점쟁이식으로 해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주식은 합리적인 투자라는 게 뭐냐면 그게 확률에 대한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60이고 얘가 40이야.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 뭐 어떻게 선택을 해? 60하고 40 중에 어떤 게 더 확률이 높아요? 60이 높으면 60을 선택하는 게 그게 투자 행위예요. 왜? 40은 확률 아니에요? 40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40%의 확률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40%가 맞았다 그래서 야, 봐. 40% 확률이 반드시 이기잖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계속 적은 확률을 택한다? 그건 우리가 흔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죠. 그건 변퇴예요. 변퇴. 네. 정상적인 확률을 택한 사람들은 그래도 다음에 또 같은 확률이 나오면 또 60을 택하는 게, 그러니까 주식은 합리적인
확률이 높은 것을 계속 택해 나가는 거야. 근데 개인들은 갑자기, 그러니까 특히나 유튜브망이나 뭐 리딩망 이런 애들이 보면 막 확률 되게 적은 거 어떻게 하면 그거 부각시켜가지고 보십시오. 주식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고. 그럼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 아니에요. 네. 주식은 여러분들 확률이에요. 확률. 네. 아무리 실패 확률이 때로는 맞더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성공 확률이 높은 쪽을 계속 택해 가야 돼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건 좋은 거예요. 잘 배우신 거예요. 네. 일단 우리 네. 인숙이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네이처셀이요. 네이처셀 매수가 얼마요? 38,000원에 20%. 네. 그리고 인선 ENT 네. 12,950원에 20%. 네. 우리손 FNG 네. 2,690원에 20%요. 네. 일단은 이 반장한테 어떤 부분을 묻고 싶으신가요? 네이처셀이요. 네이처셀이요? 네이처셀의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이 반장님 거 항상 보면서 섰을 때 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러니까 왜 샀어요? 해야지. 이게 네. 저희 부모님이 저기 10,000원대부터 샀다가 수익 보고 나왔다 그렇게 해서 괜찮은 건 줄 알고 뭔가 했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 회사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를 되게 안 좋아해요. 네, 그 제 개인적인 거는 제가 왜 그러는 말씀이면 이 회사의 오너를 저는 별로 그다지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오너죠. 아시죠? 누군지는 제가. 뭐 그분 뭐 다 이제 형 살고 나오고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저는 그분의 이 부분을 그렇게 저는 뭐 신뢰하거나 안 하고 그건 내 마음이잖아. 그죠? 네네. 그게 위법은 아니잖아. 내가 신뢰 안 한다는 게. 그렇잖아. 네. 그건 내 마음이잖아. 자유국가에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는 그쪽을 그러니까 저는 CEO에 대한 부분도 저는 되게 중요시해요. 네. 근데 어쨌거나 저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뢰를 잃어버린 회사는 저는 잘 안 봐요.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주가가 이번에 올랐던 거는 아실 거예요. 요번에 혹시 주가 이 회사 왜 오른지 아시죠? 이 회사는 워낙 계속 줄기세포가 가지고만 해먹었어요. 항상. 네. 이쪽 관련들은. 네. 줄기세포 치료제. 근데 이 회사가 요번에 올랐던 이유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맞아요. 뭐예요? 네. 조인스템 네. 임상 3상 성공 소식 나오면서 네. 올랐죠? 그죠? 네. 얘네가 그 조인스템의 잘 아실 겁니다. 무르썸 그 치료제 줄기세포. 그걸로 인해서 맨날 뭐 이거 문제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 제가 주식판의 매니저 생활부터 시작한 게 20년이 좀 더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때 그 주식 이쪽에 들어오고 나서 몇 년 뒤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얼마나 오래된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쪽 관련이 줄기세포로 해서 요 회사 이쪽이.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얘네가 진짜 눈물겨울 정도로 오래 걸렸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십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십몇 년 전부터 십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이번에 드디어 임상 3상 성공이라는 걸로 나왔어요. 네. 그럼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나면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배우셨죠? 8개월 돼도. 주식은 뭐에 사서 뭐에 팔아라? 지금 오를 때 팔아라. 올랐을 때. 소문에 사서 유스에 팔아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예. 왜 유스에 팔라 그래요? 유스면 이제 그게 확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쉽게 말하면 약발이 없어!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십몇 년 동안 이거 가지고 됩니다, 안 돼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말 많았던 게 임상 3상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얘가 10배부터 해서 5배까지 어쨌거나 점 찍은 게 한 두 달 정도 만에 5배까지 찍었어요. 5배. 그리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얘가 다시 또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웬만해서? 십몇 년 동안 기다린 소식에 2달 만에 5배 오른 거야.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도 그랬죠. 뭐 소문에 사서 뭐에 팔라고? 뉴스에 팔라고. 그죠? 그러면은 얘가 그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였어요?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사신 거예요. 그니까요. 이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게 최고예요.
아, 그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어렵게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왜? 제가 봤을 때 이 회사, 글쎄요,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국 좀 보세요.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꼈을 때가 제일 빠를 때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해요. 그럼 이 반장 너는 그런 실수 안 해? 아니, 저도 해요. 아니, 저도 인간인데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저도 그거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느껴요. 아, 원칙을 내가 자꾸 조금씩 타협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저도 되게 많이 느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느꼈을 때 그냥 빨리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최고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좀 전에도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실수해요. 가끔씩. 그런데 그래도 그때마다 느끼면서 하면은 실수를 점점 줄여가고 나중에 안 하게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실수 이제 이런 거는 다시는 앞으로 안 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인선이엔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현재 12,950원, 13,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접근하신 거구나. 그래요. 바로 산 건 아니고 이 반장님이 좋은 차트라고 해서 예, 계속 유심히 보다가. 예, 저도 이거는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이유, 저는 이게 뭐 특별히 저는 이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저는 차트가 올랐다고 해서 제 말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제 누가 봐도 고평가야. 그러면 제가 그때는 말을 바꾸죠. 예. 뭐 전에 넷마블도 그랬고 뭐 네. 위지윅도 그랬고 그죠. 예. 네. 저평가일 때는 굉장히 좋게 얘기하지만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하면 그 회사를 이제 그 다음은 매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나쁘게 얘기해요. 더 가더라도.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인선이엔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절대 저는 뭐 고평가 구간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뭐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지 않는 이유가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기업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기업들이 무슨 경영한다 그래요? 친환경? 친환경, ESG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ESG. Environment, 뭐예요? 네. Social, 네. 그리고 G가 뭐예요? Governance. 해가지고 환경, 이거 네, 지배구조, 맞아요. 뭐 사회, 그거 하죠. ESG의 제일 먼저가 뭐예요? E잖아요, E. Environment, 환경이잖아, 환경. 예. Social이나 Governance가 아니잖아. 네. 그만큼 ESG에서도 제일 많이 우리의 생활에 와 있는 게 그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가 왜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환경에 대한 파괴 때문에 오고 있는 거다. 요번에 하다못해 우리나라 지금 장마가 이렇게 된 것도 뭐 얼마 안 되는 늦장마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제일 거의 늦은 장마로 한 것도 왜 그래요? 지금 뭐 저기 북극 쪽 뭐 남쪽 그 뭐 빙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천지루가 뭐 어떻게 돼서 그런 거라며요. 이거 네. 다 환경이잖아. 그죠? 맞아요. 그런데 환경 쪽인데 얘는 앞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환경을 어떻게 하겠어요? 환경 쉽게 말하면 쓰레기는 점점 더 생기겠어요? 덜 생기겠어요? 더 생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쓰레기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근데 그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태워? 그러니까 잘 가져가지도 않아요. 저희 그죠? 아파트인데도. 그게 왜 안 가져가요. 그러냐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 처리 비용이 점점 올라가요, 앞으로. 예. 그러니까 앞으로 처리 비용은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들. 처리 비용이 제가 장담할게요. 처리 비용 내려갈 일 없습니다. 처리 비용은 계속 올라갑니다. 왜? 환경 지금 얼마나 중요시 하는데 근데 계속 우리 쓰레기는 늘어나요. 늘어날 수. 친환경 이제 하려면 좀 더 뭐 쓰레기가 줄 수도 글쎄 근데 뭐 언제 얘기할지 모르겠고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런 거를 마음대로 그나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영업권이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광양 쪽의 영업권도 이제 해서 몇 년이. 그러니까 영업권들이 기존에 있던 회사들도 영업권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럼 그 영업권을 새로 딴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제 더 가격이 확 올려버리거나 막 이래버려요. 근데 얘네들은 광양 영업권이 아직 이제부터 해서 몇 년이 살아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쪽들을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얘는 비싸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제 생각이 특별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홀딩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그다음 우리선 FNG인데요. 우리선 FNG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이거 자세하게 탐방 갔던 거 얘기 드렸는데 보셨어요? 네. 예. 제 영상 열심히 보면 그런 것들 다른 데서 얘기 못 해주는 거 하니까 재밌죠. 네, 탐방 갔던 재밌어요. 얘기들 이렇게 해드리면 네네. 회사들. 예. 요 우리선 FNG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는 돼지고기잖아요. 그죠? 돼지고기. 네. 예, 돼지고기에 제가 그때 탐방 갔던 얘기 아마 다 드렸을 텐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래도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주가를 타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때요? 주가 흐름이 뭐 이렇게 뭐 내려가거나 뭐 그럴 게 없이 탄탄하게
지탱하고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냥 들고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돼지병들이 안 생길까요? 또 생기지 않을까? 확률상.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가져가 보다 만약에 가져가다가 뭐 어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든지 뭐든지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솟는다. 그러면은 그때 파세요. 한번. 또 네, 그때 그건 막 이제 들고 알아요.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시겠죠? 예. 네, 네. 들고 있다가 혹시 그런 게 터져서 올라간다 그러면 딱 솟는다. 그럼 때리고 나가세요. 아시겠죠? 네, 맞아요. 그거만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름 이제 좀만 하면 아주 맹더위는 이제 넘어가니까 하여튼 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지금 전화 잘 되니까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여러분들이 저를 이용하셔야지 제가 또 막 알려드리고 하는데 예, 이용하시질 않으면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예, 무관중 게임이 되면은 예,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인천 사는 이창빈입니다. 이창빈님? 네, 예, 이창빈님 연세가 37이요. 주식 경력은? 4년 됐습니다. 4년? 젊으신 분님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시네. 오,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 창빈님. 네. 우리 창빈님, 화 잘 안 내시죠? 아니요, 많이 냅니다. 아, 많이 내요? 그럼 지금 이건 가식이야? 네.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창빈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우진 INS. 아, 우진 INS요? 매수가 얼마요? 9,000원에 30%. 9,000원에 30%? 예. 네. 그 다음, TY 홀딩스 우선주. 네. 예, 28,000원에 30%. 네. 그 다음, 레이언스. 예. 14,000원에 30%. 예,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래요. 우진 INS. 일단은 이 반장한테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보니까 4년 정도 되셨고 연세가 요 정도 되셨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셔서 아마 이 반장한테 묻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딱 핵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걸로 맞춰서 네. 해드릴게요. 네, 두 가지인데요. 네. 우진 INS를 제가 가지고 있는 지 한 2년 됐어요. 네네네. 이게 나름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저점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네. 사실은 제가 찾는 건 뭐 인터넷상에서의 호재나 이런 장점 정도밖에 제가 알지는 못해요. 혹시 이제 반장님은 탐방도 다니실 수도 있고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이 회사가 좀 길게 들고 갔을 때의 매력이 있거나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TY 홀딩스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정말 제가 들고 갈 만큼 좋은 회사인지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네. 그러면 우진 INS에 대해서 포인트를 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진 INS 같은 경우에 이게 뭐 하는 회사예요? 그걸 일단 먼저 우리가 보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 반도체, 불소수지, 코팅 덕트 이제 배기 공정에 나오는 제품을 납품하는데 이거하고 이제 산업 설비도 같이 납품을 해요. 그쵸. 근데 상장하고 주식이 쭉 빠져서 지금 유지가 되는 건 왠지 건설 산업의 그 호재에 그냥 자재를 납품하니까 유지는 되는데 결국 얘가 치고 나가려면 반도체, 불소수지, 코팅 이 하이테크 기술이 계약이 많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죠. 제가 들고 있는 이 2년 동안 이게 수주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전망들이 아시는구나. 좀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 네. 잘하셨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이거를 상담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나요. 근데 이게 지금 공부 열심히 잘했어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기 시설에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후황 튼다 그러잖아요. 후황. 그거 같이 하는 그런 위에 부분 그걸 덕트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그거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그 설비, 그러니까 소방 설비 같은 것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쪽에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 그 창민님이 말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이게 코딩 덕트라는 건데 이 코딩 덕트라는 게 뭐냐면 불소물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예. 국내에서 얘네만 유일하게 하나 그래요. 이게 왜냐면 이게 이 기술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만들려면 이거의 소재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소재 산업하면 우리가 밉든 싫든 어디가 소재 산업은 먹어줘요. 일본이 먹어주죠. 그래서 얘네가 이 커딩 덕트라는 거를 일본의 다이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다이킨 공업이라는 회사가. 근데 이 일본의 다이킨 공업이라는 애들하고 같이 공동 개발한 그 CPT 재료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얘네가 이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거의 뭐 넘버원으로 만들어내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실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 쓰이게 돼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그래서 저도 희한했던 게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 회사에 한번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시면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OLE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좋을 때 얘가 그거에 의한 영향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작년이나 막 이럴 때 재작년에 그때 반도체 좋을 때 반도체와 좀이라도 관련되면 주가가 한 번씩 올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실은 코딩 덕트라는 걸로 해서 한 번 정도는 저도 오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주봉 보이시죠? 전혀. 그 답을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래? 매출이 거기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거의?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가 왜 그랬냐면 저도 이거를 상담을 이게 제가 2019년도 뭐 하여튼 뭐 언제 이때쯤 했을 거야. 제가 왜 이거를 그때 한 걸 기억하나 하면 저도 실은 그거에 관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이 커딩 덕트라는 거에 대한 매출이 그 일반 매출하고 그래도 앞으로 점점 이 커딩 덕트가 이게 이쪽이 성장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게 커지면서 얘 주가 모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봤었어.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매출이 거의 다 일반 설비, 그러니까 소방 설비 같은 거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일반 뭐 이거 배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 회사의 매출이 거의 다 나와버려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그러잖아요. 배 띄워서. 왜? 아무 때나 맨 땅에 배 띄워봤자 뭐해. 이게 가? 안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나가니까 노져서. 그렇듯이 이게 어느 정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그거 했을 때 주가가 올랐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다 놓쳐버렸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럼 이 코딩 덕트라는 거에 대해서 이 회사가 과연 매력이 진짜 과연 그렇게 우리가 그 교과서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도 이걸 무조건 좋게 봐야 되느냐.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아까 주봉을 보여드렸지만 이 회사의 주가에 지금 뭐 그렇게 거품이 있거나 이 회사 아직도 비싸.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은 왜 코딩 덕트 쪽이 안 열려버리면 이게 계속 그냥 적정 주가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분명한 커딩 덕트라는 게 이게 매력이 있을 수 있는 분야인데 왜 이렇게까지 2년 동안 이게 안 될까? 근데 솔직히 저도 그 부분은 공부를 좀 해봐야 돼요. 저도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요번에 지금 얘기 들으면서 이걸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네. 그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은 해봤지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부분은 오늘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라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뭐 2년 전에 그 커딩 덕트 쪽을 봤을 때보다 왜 이 분야가 이렇게 안 되느냐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요.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전화 주시기 바래요. 진짜. 왜냐하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터지지 않으면은 이게 적정 주가가 될 수도 있어요. 일반 설비나 이쪽까지만으로는 이게 적정 주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있어서 이게 안 터지는 문제,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커딩 덕트 쪽에. 왜 반도체나 이런 애들이 좋을 때도 왜 그렇게 매출이 안 되고 왜 안 되지라는 거. 이게 포인트 같은데 제가 그 포인트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네. 그거는 같이 한번 연구해 보는 걸로 해요.
그리고 TI홀딩스 네,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26,000. 이거 근데 뭐 어차피 아시다시피 이 회사 뭐 하는지 아시니까 신규 상장 패턴상으로 보더라도 그냥 신규 상장 패턴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 패턴으로 이 회사는 안 좋은 패턴인데 지금 더 이상 밀리진 않잖아요. 그죠? 더 이상 밀리진 않기 네. 때문에 뭐 어디까지 지금 매수가가 얼마요? 28,000원 정도 되시는데 28,000원 정도 되시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뭐 밑으로 막 이렇게 내려갈 걸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위로는 올라올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 이럴 때 보면은 여기는 45,000원 뭐 하여튼 지지고 볶고 뭘 하더라도 45,000원 근처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뭐 그 시기하고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왜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 신규 상장 패턴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밑에 가격까지는 나중에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와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올라올지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고 근데 더 이상 확 내려갈 소지는 별로 없어 보이니까 일단은 요거는 그냥 신규 상장 패턴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들고 가실 거면은 30%인데 비중이 좀 많긴 하다. 왜냐면 얘가 빠르게 올라갈지는 저도 약간 퀘스천인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걱정해야 될 정도는 아니니까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한 45,000원 저기 그 금방 같이 가면은 거기서 일단은 한번 그냥 이익 실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 봐서 한 반 정도 팔고 반을 지켜보시든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건 왜냐면 회사 내용으로는 뭐 특별히 뭐 더 볼 거나 이런 건 아니라 이건 그냥 신규 상장 패턴으로 읽어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레이언스도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얼마예요? 매수가가 14,000원 정도 대신에 현재가 14,700원 30%인데 레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흐름은 나쁘지 않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아시잖아요. 디텍터 하는 회사잖아요. 예. 엑스레이에서 디텍터. 디텍터가 뭔지 아시죠? 우리 기dom님은. 예, 알고 창민님은. 있습니다. 영상을 구현하는 거예요. 촬영을 한 다음에 그쵸. 보일 수 있게 변환하는 장치. 예, 맞아요. 그 디텍터 예. 때문에 사람들이 엑스레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예. 그래서 이게 그가 디텍터인데 이 디텍터가 지금 제가 이 전에 한번 이 레이언스 했던 것 같은데 이 디텍터 같은 경우에 얘네가 지금 그 펫 분야도 나가고 계속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나쁘지 않거든요. 흐름이. 얘네 대주주가 바텍이잖아요. 바텍. 예. 얘네가 바텍이 최대주주잖아.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은 뭐 계속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레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그냥 한번 들고 가봐도 그렇게 뭐 후회할 만한 회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일단 홀딩하는 쪽으로 할 것 같네요. 4년 정도 주식하셨다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려는 게 분명하고 그리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주식을 하시려고 하세요. 그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이네요. 하여튼 계속 그 모습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도움 받으실 부분은 꼭 도움 받으시고요.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 많은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필요하신 분들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이용하셔야지만 예.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 유튜브에 이제 저희 MTN 방송들이 올라가거든요. 이제 제 방송도 이렇게 종목별로 끊어서 올라가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방송을 좀 어떤 분들은 들 보시고 근데 그거는 남의 거를 듣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물론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자기께 도움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분한테는 똑같은 종목인데 다른 얘기가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거를 설명받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인천에 사는 김연자 씨입니다. 연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연자님. 그래요. 우리 연자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60대입니다. 몇 60대요? 60대. 예, 주식 경력은요, 연자님? 한 1년 됐습니다. 1년이요? 그래요. 일단 우리 연자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솔루엠 솔루엠이요? 매수가 얼마요? 3850원. 예. 그린 플러스 아니, 비중. 20%. 20%요? 예. 네. 그린 플러스 네. 19,000원에 15%. 예. 또 컨타 매트리스 예. 19,200원에 15%. 예. 또 MGNS 예. 8,350원 20%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주식 좀 상태를 볼게요. 솔로엠. 1년 되셨다 그랬죠? 네네. 근데 되게 포트가 재밌어요. 예. 왜냐하면 되게 포트가 재밌는 게 그린 플러스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신규 상장이세요. 그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어요? 혹시라도.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되게 특이한 포트라서 그래. 1년 되셨는데 그린 플러스 하나 빼고는 전부 거의 신규 상장의 주식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모주 하시는 분인데 공모주 하시는 분도 아닌 것 같고 느낌이 그래서 그래요. 아니야. 요즘은 신규 상장주 못 가는 주식들이 좀 간다고 그래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아, 그러셔서 그래서 신규 상장을 좀 관심 가지셨구나. 근데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신규 상장 많은데 이거가 더 꽂히셨나 봐. 그죠? 네, 그랬나 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 솔로엠이라는 회사 비중이 그래도 뭐 제일 많은데 솔로엠도 이 솔로엠이라는 회사가 혹시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고 사셨나요? 혹시라도? 그렇게 자세히 모르고요. 예, 예.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 그래요? 근데 계속 한 3주 동안을 3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그러셨구나. 내가 요즘에 좀 길게 진드가 두고 가지 못해가지고 아, 명신상으로 알겠습니다. 뭔지 알테라 뭐 해갖고 많이 못 먹고 나서 너무 속상해서 이거는 그냥 그래서 3주 동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알겠어요. 네. 근데 이 솔로엠이라는 회사가 네. 제가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연자님이 그렇게 주식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많이 아시거나 그러신 분은 아니신 것 같으니까 제가 우리 연자님 듣기 편하게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안 그래도 이 솔로엠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요. 왜 잘 아냐면 이 회사를 제가 탐방을 저번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은 아마 방송에서 못 해드린 얘기, 다른 사람들은 못한 얘기도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잘 들으세요. 그래요. 이 솔렘이라는 회사가 실은 이 회사 자체가 뭐 하는 회사냐라고 생각하면 보드 만드는 회사예요. 보드. 이 회사가 워낙 파워보드인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하고 워낙 연관이 되게 깊냐면 삼성전기하고 연관이 깊어요. 왜 그랬냐면 이 회사의 오너가 삼성전기에서 그룹장을 하다가 나오신 분이에요. 삼성전기 있는 기술자들 데리고.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삼성전기하고 굉장히 친근한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에서 워낙 주로 만들던 게 전에는 그 파워보드라는 게 있어요. 파워보드. 이게 파워보드가 뭐냐면 TV 안에 들어가는 보드인데 쉽게 말하면 이 파워보드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뭐 엄청난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친분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해서 이 회사가 이 회사가 워낙 지금까지 했는데 근데 저는 파워보드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파워보드 부분은. 그럼 이 회사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이 회사가 파워보드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 회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회사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회사의 하나는 3-in-1 모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ESL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회사, 뭐 솔렘이라는 회사가 뭐야? 이거 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 3M 모드나 ESL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못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을 거예요. 이 3-in-1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TV나 이런 데 들어가는 파워보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파워보드의 일종이죠. 파워보드의 일종인데 그 파워보드의 세 가지를 하나에 합쳐버린 거야. 우리가 투인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가지에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합쳐버리는 전자제품들도 있잖아. 그러듯이 보드도 이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 튜너하고 무슨 보드더라? 두 개가 그거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하나에 합쳐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TV라든지 이런 걸 작게 만들거나 여러 가지 더 고화질로 갈 때는 여러 가지 기술,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 보드가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해버리자. 만약에 이 튜너라든지 이런 게 세 개가 각각 들어가 봐. 그러면 어떻게 돼? 자리가 예를 들어서 이만한 거를 얘네를 하나의 보드에 합쳐버려. 그럼 크기가 확 줄어버려요. 이게 3-in-1 보드라는 건데 얘네가 이거를 지금 신기술로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성장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얘네 이 매출이 워낙은 몇 년 전에 얘네가 한 3, 4년 전만 해도 이거에 대한 매출이 회사에서 한 10에서 15% 나올까 말까 이랬어요. 10에서 15%?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 매출이 절반에 가까이 왔어요. 근데 이게 내년이나 후년 가면요. 이게 이제 매출이 지금은 파워보드 매출이 옛날엔 제일 컸었어요. 근데 파워보드 매출이 막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 3인 보드라는 게 이게 기술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애들이. 이게 점점 커져서 지금은 이게 거의 최고 매출, 이 회사의 최고 매출까지 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년이나 후년 가면 이 매출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 보통 애들이 그냥 친분으로 먹고 살고 있던 회사가 기술력이 이제 더 빵빵한 게 들어와가지고 그게 성장으로 쭉 땡겨가는 그런 구조의 회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 그다음에 ESL이라는 게 이게 아직은 매출이 그렇게까지 뭐 매출 비중이 크진 않은데 얘네가 이 ESL이라는 게 이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전자로 가격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ESL이 뭐의 약자냐면 일렉트로닉 쉘프 라벨 그래가지고요. 전자식으로 가격을 매겨버리는 그거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 큰 데 가보시면 워낙 마트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단에 뭐 1,500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보통 대부분은. 근데 요즘 어디 가보면요. 이게 이렇게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타이핑 친 게 아니라요. 전자로 나와 있어요. 가격이. 전자 계산기 같이. 디지털로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전자기기 표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여러분들 생소한 분야일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로요. 이 분야가 막 커지고 있어요. 왜냐면 무인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가격 비교하는 거 아시죠? 가격 비교 시스템.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뭐 계속 저가하고 뭐 이런 거 하고 했잖아요. 무슨 뭐 쿠팡 같은 데서도 뭐 최저가하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전자기기 표시로 하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 벌써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상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가격, 전자 디지털 가격표를 이렇게 둬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얘네 얼마 가격대가 지금 제일 잘 팔리겠냐를 그거를 빅데이터로 분석해버려가지고 그거를 가격표로 때려요. 근데 이 가격표로 때리는 바로 이게 ESL이라는 거예요. 전자기기. 근데 이걸 전 세계에서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이 ESL이라는 걸 하는 게 이 일렉트로닉 쉘프 라벨이라는 걸 하는 게 얘네가 전 세계적으로 3위 정도 돼요, 지금. 3위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1, 2위 업체들은 자기네가 직접 하진 못해. 지네가 쉽게 말하면 설계만 하고 생산은 딴 데 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얘네들은 설계부터 그 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만들어내는 것까지 얘네는 전부 지네가 다 해요. 그러니까 ESL을 하는 업체 중에 중요 업체 중에 스스로 다 해버리는 업체는 이 솔로엠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분야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해서 막 커지는 분야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솔로엠이라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순간적으로 했는데 보니까 그냥 이거 아무래도 자기가 막 알고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해서 신규 상장 중에 그냥 찍으신 것 같은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 상장 패턴은 받고 있어요. 패턴은 받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 상장 패턴에서 이제 안 좋은 패턴을 뚫고 이제 혼돈의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솔로엠 같은 경우에 요번에 주춤했던 또 하나 중에 사람들이 좀 그렇게 얘기했던 게 보호예수 물량 때문에 그래요. 보호예수. 왜냐면 얘네가 올 2월에 했잖아요. 그럼 8월에 6개월이 풀리거든요. 8월에 마지막 6개월이 풀려요. 근데 1년 물량도 있지만 사실상 6개월 물량까지가 중요해요. 근데 6개월 물량까지가 중요한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물량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얘네는 물릴 풀량이 별로 없어요. 그게 또 얘네의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솔로엠 같은 경우에는 혼돈의 구간에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으로 따지면 매력이 있어요. 기술력으로 보면. 왜냐면 3인 보드라는 거하고 이 ESL, 특히 이 ESL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거의 굉장히 많이 접하실 겁니다. 지금 이미 대형마트들이 하나 둘씩 이제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전부 다 웬만한 데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 손으로 적는 그런 가격표들이 아닐 거예요. 타이핑으로 찍어내는 가격표가 아니고요. 전부 거의 다 이제 웬만하면 전자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ESL이라는 분야도 굉장히 클 분야예요. 그래서 이 일렉트로닉 그 쉘프 라벨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재밌는 분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한 20% 정도 되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홀딩하고 가시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
그 연자님 어려우세요 혹시? 죄송한데 지금 제가 했던 얘기가 좀 어려워요? 소리는 내가 좀 많이 들었어요. 다른 뭐 보드 같은 거는 그 용어는 잘 모르겠고 보드 같은 거. 방송에서도 많이 좋다 해서 제가 3주 전에 잡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랬는데 그래 다행이네. 그럼 들으셨습니다. 3만 원대만 잡았으면 좋은데 맨날 3만 근데 750원 주식이라는 건요, 여러분, 그 네. 투자를 할 때는요, 가격이 저평가 구간에선 사는 거지, 최저점을 뭐 사고 얼마를 사고 그거는 매매예요, 매매. 그러니까 자기가 매매를 할 건지 투자를 할 건지를 우리 먼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매매를 할 건지 투자를 할 건지.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막 가격 뭐 100원, 200원, 뭐 500원에 막 너무 연연하는 거 보면 저는 저분이 왜 투자를 하신다며 왜 저렇게 연연할까 그래요. 저평가에 사서 고평가에 파는 게 투자예요. 그거는 매매예요, 매매. 가격에 연연하는. 2만 4, 5천 원대도 좀 사서 한 20만 원 알겠습니다. 먹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교과서 같이 그렇게. 현실에선 잘 안 됩니다. 이거를 제가 홀딩 하는데 얼마까지나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일단 좀 더 지켜보셔야 돼요. 이 회사의 매력은 있는데, 뭐, 그건 수급이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는 분야라서 설명드리기가 어렵고요. 예, 그리고 네네. 나머지 빨리빨리 그냥 하겠습니다. 차트로. 그리고 글램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19,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기 하는데, 혹시 글램 플러스는 알고 이것 좀 듣고 사셨나요? 이것도? 그린 플러스는 듣고 좀 먹고 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좀 아시는 분이에요? 잘. 아시는 분이면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아니요. 됐어요. 저도 삐졌어요. 아예 안 할래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시고. 아니, 많이 아시면 안 할래요. 아닌 게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방송에서 그린 플러스는 듣고. 제가 핵심만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회사도 여러분들이 이 회사 매력 있어요. 제가 전에 이 회사 탐방 다녀갔는데 저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야가 이제 저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야도 많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온실, 얘네가 온실만 하는 줄 아는데 온실이 아니라 실은 얘네 매출에서 되게 높은 건 알루미늄이에요. 온실 만드는데 알루미늄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매출이 더 많아요, 얘네. 근데 그거 모르시더라. 다들 이 회사 온실 회사로 알더라. 온실 맞아요. 온실은 맞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해서 알루미늄 막 만들고 그래요. 근데 그 매출이 지금은 더 많고 온실 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 온실 쪽도 되게 중요시 하는데 스마트 판매에서 그거 하는데 혹시 얘네 죄송한데 얘네 장어 키우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장어?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구나. 그래요. 알겠어요. 이 회사가 그 온실에서 하는데 온실이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온실이 제가 중요한 것만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해. 온실이 전 세계적으로 한 17% 돼요. 온실 농업이. 근데 우리나라가 1%밖에 안 돼요. 일본도 5%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커나갈 분야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 분야가 했는데 이제 그쪽하고 제가 왜 장어 얘기했냐면 얘네가 장어 키우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을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이 회사에 그린피쉬팜이라는 회사가 있거든. 이 회사에. 근데 그린피쉬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얘네가 장어 키우는 거야. 근데 일본 애들이 장어 환장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일본 애들이 장어 양식이 안 됩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 장어 양식 우리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되게 부러워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장어 양식. 우리는 그래서 장어 싸게 먹는 거예요. 일본에 비하면 엄청. 그게 그래서 이쪽이 분야가 이것도 계속 커나가는 분야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봤을 때 이걸 계속 더 상승하겠냐라고 했을 땐 제가 봤을 때 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전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은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가격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빨리 그냥 차트를 진짜 하겠는데요. 샘CS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신규 상장해서 좋은 패턴 일단은 좋은 패턴이었다가 지금 애매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 여기 8,300원, 8,300원을 지금 요번에 다시 뚫어내야 돼요. 뚫어내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얼핏 해가지고 내려가게 되면은 그러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 저점이었던 가격 얼마예요? 여기 한 7,000원 되나요? 7,000원 깨고 6,400원 있는 데까지 테스트하게 되면은 그러면 좀 골치 아파져요. 얘. 그때는. 그래서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요. 만약에 얘가 7,400원 여기 보이실 거예요. 7,300원, 400원. 이 라인을 깬다 그러면 얘는 일단 손절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 밑에까지 한번 내려갈 거거든요. 근데 내려가서 다시 찍고 올라오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거기서 안 좋은 패턴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럼 이제 얘 못 팝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다시 접근하시는 게 더 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코너 돌리면 괜찮고 올리면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고가격 깨면은 손절하실 거고 하셔야 됩니다. 반등하면 팔까 그래요. 반등하면은. 예, 좀이라도 반등하면은 반등하면 근데 팔지 마시라고. 반등하면 가져가시라고.
반등하면 가져가세요, 오히려. 아시겠죠? 반등하면 예, 그렇게 해야 까지 되고. 올까요? 예, 그건 애매하고. 그 한 종목 더 있나요? 지금 네, 한 종목 더. 예, 한 종목 뭐였죠? 제가 지금 컨탄 매트리스. 컨타죠. 매트릭스. 일단은 이 컨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차트로만 빨리 하겠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 19,200원 정도 되는데요. 비중이 5%, 15%밖에 안 되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에서 지금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요번에 반등을 해도 얼마예요? 24,000원. 그죠? 24,000원까지 찍고 내려갔죠.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도전을 할 텐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만약에 다시 내려가서 여기 얼마예요? 17,000원 깨죠. 17,000원 깨면 얘는 일단은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얘는 그럼 또 다시 안 좋은 패턴을 해서 계속 놀아요. 그래서 17,0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24,000원 뚫는 걸 보셔야 돼요. 24,000원을 제대로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27,000원 정도에서 파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얘가 그 정도 가격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뚫으면 대신 거기를 못 뚫고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손절하셔야 돼요. 요 17,000원 정도 깨지면 그거만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 종목 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화 빨리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제가 종목을 받을게요.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미코 17,700원이 5%고요. 5%, 예. 예, 하나생명 3,850원 15%. 예. SK 이노베이션 26만 3,750원 15%. 3,750원에 몇 프로요? 15%요. 네. 한미약품 35만 530원 18%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종목을 일단 미코요. 미코요? 네. 미코요. 그래요. 미코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 제가 방송 보고요. 그 어떤 전문가분이 편집한다 해갖고 저도 그냥. 뭐라고? 어떤 전문가분이 자기 포토 얘기 담는다 해서 저는 잘 모르고 얼른 담았다가 지금 밀려가지고. 네, 절반 좀 덜어내고 지금 절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미코라는 회사 자체가 이 회사가 이 가격이 이게 그럼 위험한 가격이냐라고 말하면은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위험한 가격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이 회사가 어차피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잖아요. 반도체 식각 쪽 하는 회사예요. 네네네. 그런데 얘네가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진 않았어요. 아시죠? 네. 이 주가 오른 건 왜 올랐죠? 작년에. 얘네 자회사, 지금 자회사죠. 미코파워. 아시죠? 거기서 수소경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소경제 때문에 뭐예요? 얘네 계속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그거 고체 열 전지 뭐야? 전지 시스템인가? 수소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뭐야? 뭐더라? 고체 산화물. 고체 산화물 그 시스템 그것 때문에 얘네 계속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 가격이 그럼 비싸다고 말하냐? 그럼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분명히 말해서 전 이거는 수소경제 때문에 올라온 거는 전 이거는 거품이라고 봐요. 여기는. 근데 얘네가 무너지지 않는 거는 그 고체 산화물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네가 지금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매력이 있는 분야는 어느 정도 매력이 없을 수는 없어요. 매력이 좀 있는데 근데 그걸로 이 주가가 그러니까 이 거품이 낀 주가를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솔직히 제가 거기는 퀘스천이야. 저도 지금.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매력이 없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럼 이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거는 또 글쎄요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네 결국 고체 산화물 시스템도 결국은 수소경제거든요. 수소경제. 근데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소경제가 지금 앞으로 가긴 가겠지만 지금 수소경제로 지금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거 있어요? 생활에서 혹시 수소경제 느끼세요? 아니요. 못 느끼잖아요. 네네, 아직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글쎄 이게 이제 곧 대선 하잖아요. 몇 개월 뒤에. 그죠? 그럼 다음 대선 주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당이 계속 될지 야당이 될지 그건 모르죠. 아무도. 근데 누가 되든 간에
어쨌거나 수소경제는 이번 정권에서의 어떤 이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 작품이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까 계속 그렇게? 전 그건 솔직히 퀘스천이에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보면 다음 정권은 전 정권의 작품을 이어받지 않아요. 그건 같은 당이라도. 다른 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거 안 그래요? 어떤 당도 자기 전 정권의 그거를 이어받진 않잖아요. 자기네가 새롭게 뭘 만들어 싶어 하지. 안 그럴까요? 제가 너무 오버한 거예요? 아니잖아. 아니, 그런 거 같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소경제가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그렇게 이어질까라는 건 전 솔직히 투자하는 입장에선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이건 수소경제에 너무 지금 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저도 애매해요. 이거는. 그래서 저도 솔직히 5% 비중 5%인데 여기서 늘리지 말고요. 좀 네. 추세를 지켜보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더 담거나 이럴 땐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네. 예, 그래서 요거 그냥 5% 정도만 갖고 있다가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그냥 손절 쳐버리고. 아시겠죠? 그럴까요? 예, 왜냐면 이게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조정. 네네. 그럼 이제 꺾여 내려가면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꺾이는 모습이 좀 나온다 그러면 그냥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한 종목밖에 못 해드려 죄송해요, 시간 때문에. 제일 궁금한 거.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상담 그냥 바로 들어가면 한 명이라도 더 할 수 있겠네요. 스피드 상담 그냥 바로 들어갈 테니까요. 올려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해드려야죠. 예,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3350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예, 지금 다시 이제 주가 33,000원 25%. 델타 변이 이후에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델타 변이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 화장품 제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뚫고 나가기는, 예,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33,000원인데 일단은 뭐 요거 갖고 계시면은 손해보고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조금이라도 수익 어느 정도 나오면 그냥 이거는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이거를 뭐 추세로 끌고 간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다른 거 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고바이오랩입니다. 34, 예. 8150, 예, 고바이오랩. 고바이오랩도 신규 상승 패턴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신규 상승 패턴으로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때요? 좋은 패턴이죠? 좋은 패턴인데 지금 지지력 테스트 이제 하고 있죠. 얘는 얼마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3만 원까지는 내려오는 거를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지켜내고 있잖아. 그럼 얘는 아직 홀딩하고 죄송한데 53,000원이었어. 아이고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주식. 그러니까 이분도 왜냐하면 신규 상승 패턴이라는 거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아예 모르셨거나 그거거든. 근데 신규 상승 패턴은 여러분 있어요. 진짜 있어. 그래서 그 신규 상승 패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재미 많이 보더만.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 하다못해 카카오 게임즈나 그 하이브에도 신규 상승 패턴은 먹혔잖아.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지금 홀딩하고 계셔야 돼. 왜? 어쩔 수 없어. 얘가 이거 지금 계속 지지력 하고 있거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위험한 거. 얘가 만약에 3만 원 깨서 28,000원 여기 깨줘. 29,000원, 8,000원. 그럼 얘는 28,000원 깨고 내려가면 얘는 손절해야 돼요. 왜냐면 그럼 이제 안 좋은 패턴으로 바뀔 수 있다는 소리야. 꼭 바뀐다는 거 아니고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가격은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됐습니다. 26, 예, 3720입니다. 일단은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 44,000원 매수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죠. 예, 뭐 그렇게 쉽게 막 확 올라가서 뭐 그것도 없고 그냥 뭐 이 정도면 그냥 쏘쏘한데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흐름대로 가야죠. 뭐 흐름대로 가는데 얘는 만약에 여기서 흐름 꺾여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얘는 손절 라인 얼마로 잡아야 돼요? 예, 4만 원 근처로 잡아야겠죠. 이 가격 깨지면은 예, 뭐 이게 가다가 이 가격 깨고 내려가면은 여기서 다시 돌려 세울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이제는 많겠죠. 그래서 얘는 4만 원 근처를 일단은 손절 라인으로 잡는 걸로 하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가게 되면은 그냥 얘는 너무 비싸게 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5만 원 초반대나 이때 터시고 다른 것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이상 엔지니어링입니다. 35, 예, 1339. 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승 패턴이죠. 신규 상승 패턴으로 어때요? 안 좋은 패턴. 안 좋은 패턴은 왜 어려운지 아시죠? 예, 여기 찍고 이제 하는데 다시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데 얘 여기서 올라가야 됩니다. 예, 만약에 많이 올라가게 되더라도 얼마예요? 23,000원 근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23,000원 근방. 이 근방에서 예, 다시 맞고 떨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올라갈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일단 23,000원 근방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못 가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어설프게 돌려 세우죠. 돌려 세워서 만약에 요런 가격 깨버리죠. 그럼 얘는 이 저점
깨고 내려가요. 근데 진짜 이 저점 깨고 내려가면 진짜 그때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이거 지금 바닥이라고 여러분들 장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스타일들은 신규 상승 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차하면 파실 준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종목. 코웨이입니다. 021240입니다. 코웨이.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코로나로 빠졌던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도 못 갔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상담했나? 이거 비슷한 애들이 있어서 그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30%인데 82,000원인데 일단 아직은 좀 더 가져가도 돼요. 근데 이걸 뚫고 막 날아간다까지는 애매한데 일단은 그래도 이 정도에서 왜 얘는 코로나로 빠지기 직전도 못 갔잖아. 근데 코웨이가 뭐 그 정도로 지금 뭐 형편없냐? 그거 아니잖아. 뭐 대면 이런 것 때문에 그 코디들이 이제 뭐 방문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도 얘는 어느 정도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 홀딩은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많이 갈 그런 걸로 아니라 그냥 좀 어느 정도 수익 나면은 그냥 적당하게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기아입니다. 000270 기아. 기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여러분들 항상 잘 아시죠? 이런 주식들을 앞으로도 뭐 이거 조정받고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두 개 중에 한 개거든. 뭐 이거는 아무도 뭐 모르죠 나중에는. 근데 저는 위는 아닐 거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저는 뭐 미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만약에 위로 간다 그럼 뭐 제가 틀리는 거죠. 그럼 명백히 틀리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지금 주가에 뭐 갑자기 뭐 말을 바꾸거나 전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 계속 아래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만약에 답을 구하신다면 다음 종목.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5250 녹십자 홀딩스인데요. 녹십자 홀딩스 지금 이제 다시 가격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내는데 보는데 어차피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 좀 더 내려와도 의미 없는 게 얘는 이 정도 가격대는 녹십자 홀딩스 스스로가 지켜내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이분은 죄송한데 10%밖에 안 사셨는데 35,000원 이거는 좀 내려오더라도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녹십자 홀딩스가 뭐 이렇게 깨가지고 막 또 저 밑으로 갈 만큼 뭐 그런 회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워낙 이 녹십자 홀딩스 자체가 그렇게 홀딩스가 그렇게 막 주가가 워낙 이렇게 날아갈 일이 없는 회사인데 그때 분위기 타고 간 거잖아. 그래서 일단 이 회사는 그냥 다시 조용한 흐름을 탈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먹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뭐 웬만하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 하셔도 전 상관없다고 봐요. 다음 종목. 네페스아크 330860 네페스아크 일단 신규 상승 패턴상 좋은 패턴이죠. 일단 뭐 좋은 패턴이니까 뭐 굳이 뭐 나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신규 상승 패턴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KH바텍입니다. 060 720인데요. KH바텍 같은 경우에 2만 원 정도 되는데요. 2만 원 매수가 정도 돼요. 근데 일단 KH바텍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조정받고 있죠. 계속 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때 작년 연말 재작년이었죠. 그렇게 올라가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빠지고 났는데 그다음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다시 또. 근데 그래도 버티는데 이거 KH바텍은 저도 전에 탐방 몇 번 가봤지만 이 회사는 진짜 어렵긴 어려워. 근데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 2만 원 정도 매수가 되는데 일단은 아직은 홀딩을 해볼게요. 아직은 홀딩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손절 라인은 요번에 18,000원을 잡을게요. 18,000원을 깨지면 손절을 할게요. 왜냐면 그거 깨지면 위험까지는 아닌데 그럼 좀 고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하나 더 할 것 같은데요. 환희제약입니다. 016 580인데요. 환희제약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요번 제약주 중에 이렇게 끝에 지금 요즘 들어와서 올라오는 애들 거의 없어요. 근데 얘는 지금 오히려 올해 들어와서 더 주가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일단 환희제약 같은 경우에 워낙 이 회사 좋은 회사는 맞아요. 만들어내는 거 되게 좋은 회사인데 일단은 19,800원 2만 원 정도 매수가 되는데요.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봉상 보더라도 이 회사 주봉상 보더라도 이 회사 주봉상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이 회사가 뭐 아주 무리하게 무슨 주가가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싼 가격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비싼 가격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은 늘리지 않고 요것만 들고 가볼게요. 일단은 비중 더 이상 늘리지 않고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하여튼 뭐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린다고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제 탐방 가는 회사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다행이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이야기들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디서 못 듣는 얘기들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드리는 게 또 제 목적이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래요. 이제 더운 8월만 넘기면은 그래도 좀
지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잘 이겨내자고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